제가 아는 이분은 개포주공을 사시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살려고 하는 순간 이게 뭐 물론 그 전에부터도 계속 이걸 정말 사야 되나 하고 계속 망설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그동안 너무 가격이 올라서 이걸 정말 사야 되나 늘 이렇게 고민스러웠었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엔 내가 기필 사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포주공을 사러 딱 갔습니다. 그런데 그 딱 사러 가는 그 순간 정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정말 어떤 강한 느낌? 이런 것들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매수를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랬더니 금융위기가 떡하니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개포주공 6억 하던 게 4억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땠겠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 거죠. 근데 2018년도에는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2018년도까지 개포주공을 안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이 현금 6억이 있었거든요. 현금 6억이 있어서 그 6억 가지고 개포주공을 살렸는데 안 샀잖아요. 그 현금 6억은 지금 6억 5천 정도 됐대요. 그런데 당시에 개포주공은 얼마였냐면 14억, 16억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개포주공은 30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례 같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 게 정상이에요. 왜냐? 이런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현실은 왜 그러는 건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 그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시기가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계속 상승으로만 달려왔던 이 부동산 시장에 드디어 잠잠한 시기가 왔어요. 자,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 매수 타이밍은 온 건가요? 여러분 한번 이제 현실적인 걸 한번 볼게요. 자, 5억이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내가 5억에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금방 올랐어요. 5억 5천이 되고 6억이 되고 7억이 되고 이게 계속 오르고 그때마다 매번 고민을 했었는데 10억까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포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살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이 10억이던 아파트가 정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맞췄어요. 그래서 9억 5천 조금만 더 기다리자 9억 1억이나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실 겁니까? 내가 노려보던 아파트가 1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겁니까? 어떨 것 같아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왜 못 사요? 더 떨어질까 봐서. 그렇죠. 10억이었던 게 9억이 됐으면 1억이나 싸진 거는 맞으나 아니 8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못 삽니다. 그런데 9억 2천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사게 될까요? 또 못 삽니다. 왜 못 사요? 아니 9억이었던 걸 봤는데 어떻게 9억 2천, 무려 2천만 원이나 주고 또 사냔 말이에요. 못 사겠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정말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시장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이렇게 잠잠한 때는 무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이 얄팍한 기억력이 금방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잠잠했던 시기가 있었냐면요. 거의 한 20번 정도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4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부동산은 계속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사이에 잠잠했던 시기는
무려 한 거의 20번 정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잠잠했어요. 예. 대책, 역대 최대 많은 대책이 나왔던 이번 정부가 아닙니까? 2017년 8월 2일 8.2 대책 나오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계속 굵직굵직한 대책 또는 작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잠깐 주춤 다시 올라가고 잠깐 주춤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춤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왜 못 사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20번 대책이 나오면서 계속 조정받았다 올랐다 조정받았다 올랐다 하더라도 정말 금융위기 같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냐. 그럼 뭐 계속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그때 사겠다. 그때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본격 하락이 오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번 장에 아주 좋은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도 본격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강남집 못 사서. 예. 그런 분들은 많이 다른 걸 통해서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아직 강남의 집은 사고 싶은데 그걸 아직 못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락만 와라. 하락만 오면 내가 이번엔 정말 강남의 집을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본격 하락을 아주 그냥 간절히 기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본격 하락이 와서 쫙 하락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사고 싶은 그 의지, 이게 다 없어집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015년 전 이때 지금 대치 레미안 팰리스, 이게 그 당시에 미분양이었다는 사실. 물론 저층만 미분양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강남에 새 아파트 대치동 이렇게 있는데도 미분양이 났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때 왜 안 사겠어요? 왜 안 샀을까요, 그때? 몰라서 안 샀다고요? 에이,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왜 안 샀냐?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안 사요. 여러분, 지금 뭐 강북이 가장 유명한 아파트, 마레프. 예. 이거 다 미분양이었어요. 예. 48평 싸그리 미분양이었었습니다. 예. 왜 안 샀을까요? 그 좋은 아파트를 왜 안 샀을까요?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락이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쭉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의욕이 없어져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예. 또 공포스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안 돼요.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좋은 매수 타이밍을 찾는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매수 타이밍을 포기해버리고 매수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예요. 단 매수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매수해야 되는데, 아니 타이밍도 잘 모르는데 어떤 걸 매수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쨌거나 우상향하는 자산을 내가 산다. 이러면 매수 타이밍이 언제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에서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 부동산 같은 걸 만약에 샀다. 예, 언제 샀다 하더라도 물론 하락기가 오면은 고생하는 때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결과가 큰 부자를 만들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우상향할 자산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동산은 여러분 사실 매수 타이밍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자산 중에 반드시 우상향할 거라고 보이는 자산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은, 핵심적인 부동산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땅과 그 주변의 기반시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사도 오히려 더 승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부동산 자산을 살 때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이런 자산이 반드시 돈을 만들어주는 자산이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만들어주지 않는 자산이라고 하면
매우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돈을 만들어주기만 한다고 그러면 아니 막말로 말해서 가격은 떨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초기 물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건축, 이제 거래할 수 없는 재건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건 돈을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이 하락기로 접어들게 되면 얘네들은 돈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수요가 선호하는 부동산들은 하락기가 접어들어도 돈을 만들어준다니까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돈이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수 타이밍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자산을 내가 내 거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기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매수를 망설였던 분들, 기다렸던 분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다시 말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는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계속 매수 타이밍을 맞춰야 되겠다. 좋은 매수 타이밍에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거에 더 꽂혀 있으면 결국 결과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현실에 잘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